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 이슈 분석분을 해요. 다들 지금 코스닥만 이렇게 급락해서 끝도 없이 하락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출발점을 현재가 일어난 그 출발점을 보면요. 결국 이때입니다. 7월 26일 말씀드린 이날이죠. 역대급 기록을 쏟아낸 이 엄청난 음봉이 발생한 날이 7월 26일인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26조 역대일이고요. 그날 하락 종목 수가 1455개, 상승 종목 수가 88개밖에 안 되는 이것도 역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5총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거는 코스닥이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퓨처엠, 금양. 이 5총사가 그날 전체 거래대금의 23조를 기록해서 전체 거래대금의 양시장 합쳤습니다. 42%를 거의 반을 차지했으니까 엄청난 쏠림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5종목이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자, 그러니까 그 쏠림 현상들 내용도 황당합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요. 7월 25일, 26일, 7월 26일이 이 기록을 쏟아낸 날인데 유가증권 시장은 이렇게 역대급으로 매도하고 코스닥 시장은 역대급으로 매수하고 이런 거는 일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요. 7월 25일, 26일 외국인들이 포스코 이틀 동안에 보면 포스코를 2조 1천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포스코 퓨처 M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네요. 순매수는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딱 나오죠. 요거는 공매도에 대한 숏커버링이었고요. 요거는 또 이건 또 신규 공매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7월 25일, 26일 날 엄청난 거래와 함께 이런 외국인 이런 걸 했는데,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알아야 자금의 현상에 대해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왜 이런 쏠림이 생겼냐? 미래세차성 ETF 타이거 2차전지 소재 이게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비움, 포스코퓨처 요 종목만 하는 몰빵 펀드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집중되어 있는 74%가 되는 7월 13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날이었군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유명 유튜브가 온갖 유튜브 방송에 다 나가서 내가 추천한 8종목만 사세요. 나머지는 반도체도 파세요. 그 다음 2차전지 내도 다른 종목은 꽝입니다. 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냥 자기 주식 좋다고 추천만 하면 되지 남의 주식을 그렇게 깔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 영향으로 개인들이 7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막 본다면 자 순매수 1위가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 그 다음에 코스닥시장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요것만 빼면 다 그분이 추천하는 8종목이죠. 이거와 함께 나노 신소재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 8종목만 집중적으로 살아있는데 실제로 개인들은 이들 종목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다면 이들 종목 포스코홀딩스, LG와 이 LG에너지솔루션 등등은 이미 2차전지 ETF 미래세스 2차전지 ETF 포함됐는데 개인들마저 이들 종목에 집중 매수를 하면서 그 결과 이들 종목에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외국인 공매도가 많았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쇼커브링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불이 붙었던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미 7월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종목들 7월 13일 날 정장 미래세세 ETF가 상장되면서 7월 12일부터 꿈틀꿈틀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8일간 이미 이때부터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가죠. 그래서 지수가 1.8%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1100개가 넘는, 지수가 1.1% 올라도 하락 종목이 1000개 육박하는, 나머지 날도 마찬가지들입니다.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이런 양상들 9월, 10월의 흐름들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빵 쫄림 현상이 나타나면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종목에게만 집중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런 현상이 이미 7월에도 생겼구나. 자, 9월 12일부터 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 이제 2차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6거래일 동안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은 겨우 5일에 불과했죠. 그리고 하락 종목 11일 중에 10일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는데 9월 22일도 하락 종목이 999개입니다. 이것도 1000개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전부 하락하는 날 11일 모두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은 전부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어서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으면요. 우리 체감지수가 한 1.5% 이상 하락이거든요. 아주 싸늘하죠. 이 기간 동안 코스닥 지수가 12.8%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면요. 그래서 912에서 795까지 800도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 카페 자료들에 대해서 쭉 이 예전에 데일리 7월에 데일리 분석 자료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다 제가 분석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남다른 길 주식 투자 얘기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시면 데일리도 매일 쓰고 장중 속보는 물론이고요. 이런 분석 정보들 다 제가 쓰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현상인데 또 잊지 마셔야 될 게, 아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현상이 또 생깁니다. 뭐냐? 코스닥만 유독 약하다.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출발로 인해서 코스닥에 특화된 일들. 왜냐? 왜 그러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하락 요인은요, 거의 하락폭이,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코로나 공포가 몰려오던 시기에 하락보다 지금 더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큰 음봉이 생기고 그 다음날부터 돌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특히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일방적으로 큰 종목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시장에 워낙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10월 10일 날 나타났죠. 자, 이 부분 여기서 자세히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 때문에 코스닥 시장만 유일하게 9월 12일부터 10월 10일 본다면 대만 증시는 올랐어요. 오히려 일본 증시도 뭐 횡보 수준인데 유독 코스닥 시장만 많이 빠진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덜합니다. 좀 전에 보셔도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시총 1, 2위니까 그렇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포스코도 있지만 포스코와 포스코 퓨처 M이란 종목이 영향을 주지만 여기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총 1위, 3위가 지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영향이 덜하다. 어쨌거나 지금은 코스닥 시장만 폭락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면 이게 10월 10일입니다. 10월 11일에도 보면 일본 니케이가 2.5%나 올랐고 홍콩 항생도 0.7%인데 유독 코스닥만 2.6% 빠지는 이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시총 상위 종목이 요동을 치서 그렇다. 그런다 보니까
자, 에코프로가 개장 초반에 10월 10일이 왜 10월 10일은요, 10월 6일 날, 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10월 9일 우리는 휴장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열렸죠, 월요일 날. 이날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장 초반에 약세였다가 다 전략 후강을 기록했어요.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아주 이제 남다르다 싶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 화요일 새벽에 지금 미국 시장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만 화요일 미국 시장 열리고 있는 지금은 수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지금 수요일 새벽인데 미국 시장이 지금 화요일장 열리고 있는데 낮 12시 지나고 있습니다. 1.1%. 자,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죠. 그래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 그럼 시장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5월부터 8월까지, 7월 말까지 오른 다음에 숨고르기를 마무리 짓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할 조짐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군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10월 9일, 10월 6일, 10월 9일 지금 10월 10일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오르고 있지만 이틀 동안에도 야무지게 올라서 우리 시장 10월 10일은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하게 출발한 후에 쭉 밀려버렸어요. 이 이유는 갑자기 개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쭉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하는 듯 하다가 10시 반부터 계속 밀렸어요. 더 이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네.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 한다면요. 에코프로 수급이 참 9월 26일부터 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보면 9월 26일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팝니다. 그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가 우선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9월 26일부터요. 에코프로가 9월 26일이면 어떤 날일까요? 에코프로가 9월 26일이다 한다면요. 몇 날이겠죠? 9월 25일이 8.1% 빠졌네요. 이게 9월 25일이 이날 에코프로 8.1% 빠졌어요. 그러니까 9월 20, 그 다음 날인 9월 26일부터 개인들이 판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결국은 이때가 이걸 통해서 90만 원이 깨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담보 부족 매물이 나오는 거. 두 번째, 심리적으로 쫓기는 물량. 왜 심리적으로 쫓기냐? 이제 여기서 이 연봉으로 볼 때는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맛이 가는구나 싶어서 파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앞에 이미 충분히 하락 30%가 넘었죠. 그럼 담보 부족이 보통 한 23, 4% 밀리면 담보 부족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부족 매물, 심리를 쫓기는 매물이 9월 26일부터 시작돼서 쭉 나오고 있다. 핵심은 담보 부족입니다. 담보 부족. 그중에 팔고 싶어서 팔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담보 부족 매물이 정리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결국 신용잔고가 감소하는 거죠. 9월 25일부터 보니까 9월 25일 전에는 멀쩡했습니다. 멀쩡하다기보다 그냥 횡보 약간 줄어드는 수준이었는데 9월 20일부터 5일부터는 하루에 1,000억씩 담보 부족 매물이 정리가 되고 있다. 신용이 팍팍 줄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결국 9월 25일부터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결국 이거네요. 9월 21일 이거네요. 9월 21일 이날 2.5% 빠졌네요. 이날 코스닥이 2.5%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는 분은 야여 지지선인데 여기 한
870 정도 되는데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구나 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5% 빠지면서 상당수의 종목들이 2단계부터 이제 담보 부족에 직면하는 그런 흐름이 시작된다. 결국 이 흐름, 그 다음에 하락들은요, 담보 부족 매물이 주가 하락에 따라서 또 매물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초기가 결국 9월 21일부터 나타나서 이게 4월 수도, 3일 수도 결제니까요. 9월 21일 5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지표로 반영돼요. 그래서 결국 9월 21일 혹은 9월 25일 하락 급락에 따라서 확실히 개인들이 담보 부족에 쫓기는 모습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담보 부족 매물이 하루에 1,000억씩 며칠째 소화가 되면 이제 반전이 임박해지는 거 아시죠? 반전이 임박해지는 거 있는데 요 날이 네, 우리로 치면 10월 6일이고 양봉이 난 날이 영봉이 난 날이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 6일 날 우리 코스닥이 양봉이 세게 났기 때문에 야, 이 분위기가 이어지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10월 11일 날 아침에 플러스 출발 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담보 부족 매물 때문에 10월 10일 결국 못 견디고 낙폭이 크게 결정됐다. 결국 10월 10일 날 또 담보 부족 매물이 많이 축적이 됐겠네요. 그러면 10월 11일 날은 똑같은 개장 초반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담보 부족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반전이 오려면 결국 이제 이 담보 부족 매물을 확 소화를 한번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결론이 되는군요. 그게 결론을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개장 초반 이런 만약에 반전이 온다면 이렇겠죠.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지금 예상한 대로 10월 10일 날도 4월 연속으로 지금 1.2% 예를 들어 상승 마감했다. 해외 시장 좋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10월 11일 날 개장할 때 개장 초반에는 또 에코프로 담보 부족 매물은 안 나올 수가 없다. 미국 시장이 강세 마감했다고 해서 우리 담보 부족 매물이 해소되는 거 아니니까 10월 11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도 에코프로가 쾅 이렇게 나오는 담보 부족 반대 매매 물량 성격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또 그리고 오후장 후반에 보면 이게 한 2시 반 정도 되거든요. 반등하다가 또 끊겨버리죠. 반등하려고 하다가 2시 반쯤까지 지켜보던 담보 부족 매물들이 아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밀리니까 확 팔아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1일은 해당 초반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과연 그걸로 끝이 나느냐가 문제입니다. 뭐냐? 지금 시장은 아주 비이성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보면 9월 이후 낙폭과 대주로 이제 9월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7월 8일까지 계산하면 부지기수니까 9월 이후 보면요. 뷰노 같은 종목이 50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40% 이상 빠진 주요 종목만 해도 네, 다들 눈에 익은 종목도 있죠. 두산도 있고 루닛도 있네요. 네, 뷰노도 있고 네오이도 있고 그 외에 30% 때는 부직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아이고 지난 7월 26일 고점 생각하면 이미 많이 빠졌는데 8월 31일 고점 대비 또 37.5%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7%나 빠진 9월 11일 날 고점 대비면 지금 뭐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자 이런 비이성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는요 어떻습니까? 스마트머니가 등장합니다. 항상 우리 시장이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결국은 만약에 제가 10월 11일 수요일 시나리오를 한번 짜본다면 개장 초에 네, 에코프로 BM의 담보율이 확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머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반등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다시 담보부족 매물들이 부담이나 또 이렇게 할 건데 이 하락폭이 다시 전저점집 가서 장중 쌍복을 찍고 한 10시부터 다시 돌아설지 아니면 쾅 떨어졌다가 반등하다가 요 정도 조춤하다가 이렇게 갈지 이게 1 시나리오 이거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는 뭐냐 쾅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듯 하다가 이 10월 10일 날 한 것처럼 다시 그렇게 들어가는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런 일이 뭐야?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워낙 비정상적 하락을 했기 때문에 1, 2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10월 11일은 제 예상대로 될지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10월 11일이 오전장 오전 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런 담보부족 매물 심리적으로 불안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돌아선다면요.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매물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제 팔 물량이 다 팔아버렸어. 이제 팔 물량이 없어. 매물 공백이 강하게 상승하는데 이 국면 때 우리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미 제 카페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요. 낙폭과 대주범위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 종목도 쭉 한번 살펴보셔서 자, 어떤 반등할 때는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막 이 중에 낙폭 그냥 마음에 드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머릿속에 정리해 둔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정말 우리 하 대표 예상대로 반전을 한 9시, 10시까지 반전을 물량을 이렇게 해서 쾅 떨어지고 소화를 해서 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낙폭과 대주를 공략해서 결국 우리가 이번 같은 폭락장은요. 이거는 프로들도 피할 수 없는 폭락장이었습니다. 특별한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급과 심리가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서 그래서 이 하락은 어쩔 수 없이 당했는데 돌아설 때가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설 때 프로들은 한 3분의 1 정도 반등을 하면요. 얼추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프로들은. 그렇지 않고 아마추어들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안 사고 불안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이때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더딥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대표란 참모를 두고 있다면 과감하게 공략을 해봐서 또 여차 아니다 싶으면 또 빠져나오고 또 정비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금의 하락은 이날 9월 21일부터 21일에 2.5% 하락부터 담보부족 매물과 심리적으로 쫓기는 매물이 매물을 불러서 코스닥만 유독 낙폭을 보였다. 코스닥만 낙폭을 보였는 이유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라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전반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줬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비이성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급반등을 하느냐, 목요일 날 하느냐, 이런 정도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급반등을 대비해서 우리는 공략할 종목 1, 2, 3순위를 머릿속에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딱 그 상황이 됐다 한다면요. 과감하게 교체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 공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손실을 회복하는 전략. 이게 필요하다. 그 외에 제가 분석한 자료들이 제 카페에 많으니까요. 남다른 길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